모두의 인권이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동 변호사에서 국회의원으로 변신한 문병호 의원. 강자보다는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고충에 귀 기울이며 민생 살피기에 앞장서고 있다. 모두가 걱정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며 국민의 삶 속으로 뛰어들어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정치인 문병호 의원을 만나본다. 우리가 초연결 사회의 선도국가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이곳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문병호 의원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업무 능력과 자질 검증에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창조 경제를 선도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다음은 문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천 부평갑 출신 문병호 의원입니다. 먼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신 데 대해서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광배동 아파트 매수 당시에 3천만 원 정도의 취등록세가 탈루된 거 사실 아닙니까? 인정하셔야죠. 시간 주시면은 제가 잠깐 결과만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결론은 아직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여러 가지 관행상 됐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공직자 후보로서 입장을 밝히세요. 그러시면 될 거 아닙니까? 네, 당시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가 되었지만 국세청에서 계산해준 그 양도소득세를 1,368만 원을 저희가 납부했습니다. 세무 지식이 없어서 공개사무소에 이름이 커뮤니쇼가 지나서 세금을 낼 수 없다.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정책 검증뿐 아니라 도덕성 검증도 중요하다고 말하는 문 의원. 재산 정상 과정이 떳떳하면은 이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다. 지시 한 5분을 했는데 한 5가지 물어보고 있는데 한 가지밖에 못 물어봤어요. 주어진 한계 내에서 또 질의를 하고 또 오후에 또 질의가 있으니까 추가 질의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또 국민의 눈높이에서 후보자 검증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를 마치고 정보위원회 회의실로 바쁘게 걸음을 옮기는 문병호 의원. 그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뿐 아니라 정보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국정원 개혁 특위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던 문병호 의원에게 국정원 개혁은 가장 큰 관심사다. 혈세를 쓰고 있는 이 국가기관이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밀이기 때문에 다는 몰라도 몇 명은 알아야 됩니다. 이 뭔가 국정원과 정보기관의 이 시스템을 좀 이제 바꿔야 될 때가 됐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혹시 후보자께서 그런 데 대한 문제점을 느끼거나 어떤 개혁 방향에 대한 생각을 해보신 거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충실히 의원님들 질의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얼마든지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맹세코 드릴 말씀. 문 의원은 이날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전라남도 영암 출신인 문병호 의원은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후에 인천 부평에서 노동인권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후 17대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며 소외당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쓰고 있다. 문병호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역 앞에 봉사 현장을 찾았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저소득층 노인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곳이다. 건강하세요. 많이 드시고요. 네, 많이 드십시오. 자, 많이 드십시오. 이거 맛있다. 국을 더 드세요.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더 많이 드십시오. 언제든지 더 드세요. 예. 문병호 의원은 이곳을 수시로 찾아 생활이 어려운 지역의 어르신들의 삶을 살핀다. 또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봉사 기금과 쌀을 모아 봉사 단체에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데는 어르신들이 희생하시고 피와 땀을 흘리셨기 때문에 가능했기 때문에 저희 또 후배들이
어르신들에게 그만큼 보답을 해야 되겠죠. 또 이렇게 어르신들이 좀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이 많은데 무료 배식을 통해서 최소한의 먹거리라도 제공해 드리는 것이 저희 젊은 세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병호 의원은 지역 사회의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나이 들 수 있는 사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다. 봉사를 마치고 부평역을 찾은 문병호 의원. 계속 하면서 해야죠.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다니기가 불편해요. 층계를 다니기가.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놨어요.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좀 이동할 수 있도록. 부평역은 역사와 승강장을 잇는 자동 계단이 설치되지 않아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 약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은 곳이다. 때문에 그동안 부평 구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이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공사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는 문 의원. 여기 밑에서 올라오는 거든가? 아닙니다. 여기도 위로.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까? 예. 아, 아직 뭐 그거 됐네? 부평 역사는 층계의 폭이 좁아 자동 계단을 설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승강기 공사를 진행 중이다. 몇 인승? 15인승입니다. 15인승? 예. 15인이 다 타나 근데 또 이게 그게 좀 근데 이 건축물 네. 한계점 때문에 정말 네. 위에 승강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 더 이상 큰 걸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다. 15인승이면 이게 1000km인데 예. 1000km인데 그게 늘 뭐 엘리베이터 타보면은 예. 그 용량이 그게 규격하고 안 맞냐? 몇 명 타면 삐 해버려 그냥. 예, 그래도 연세 드신 분들은 효과적일 겁니다. 네. 예. 장애인들이라든가. 이게 언제 완공됐다고요? 늘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불편함을 살피는 문병호 의원. 바닥 위로. 예, 그렇습니다. 민생을 챙기는 것은 일상의 소소한 부분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약간 걸려서 그것만 완공되면 부평 역사가 이제 서울로 가는 1호선 있고 인천 지하철 있고 해서 굉장히 통로도 많고 이게 높낮이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선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가지고 어르신들이나 또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오르락내리락 하기 편하게 통행하기 편하게 좀 우선 하고 에스컬레이터 설치 문제는 조금 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호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지역민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고충 상담소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의정 활동의 시작이다. 이날은 부평 건강보험공단 지사장과의 회의가 있었다. 현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복지부 내에서도 이제 건강보험 개혁위원회에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회의도 몇 차례 안 열리고 지금 거의 막 지지부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서는 복지부에서는 이제 솔직히 보험료 체계가 바뀌면은 분명히 오르는 세대가 나올 겁니다, 그죠?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은 직장 가입자가 유리하고 그러니까 직장 재산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뭐 허위로 어디 회사 다니면서 200만 원 받는다 그렇게 버리면 훨씬 얘기잖아요. 금융소득도 있고. 건강보험료 문제는 온 국민의 관심 사항인 만큼 제도 개선에는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문병호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때부터 복지사회를 위한 실천 방향을 모색해왔다. 수입이라든가 또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의 가장 그 최소한의 삶의 조건인데 그런 것들을 최소한 안전판을 만들어주는 것이 복지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더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될 계층들을 더 지금 넓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스스로가 이제 삶의 조건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그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제 최소한의 삶의 장치를 해주는 것이 복지라고 보고. 문 의원은 골목 깊숙한 곳까지 살피며 소외계층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해왔다.
문 의원의 이러한 노력은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25년 전부터 시작됐다. (25년) 전 아무런 연고도 없던 부평에 노동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당시 부평은 산업단지가 조성돼 많은 노동자들이 거주하던 지역이었다. 문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동자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뛰었다. 저기 짐 다 쳤나? 내 거 짐? 신문 탈쪽 상담실 쪽에 창고 안 창고에 넣어놨어? 다 치워가지고? 예. 딱 봐서 필요 없는 거 딱 보이는 거 다 버리고요. 지금은 후배 변호사가 뜻을 이어가고 있다. 좀 변했죠. 그래서 그거를 그 맨 처음 17대 하셨을 때 그때도 지와 비슷합니다. 한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씩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18대 때 낙선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이제 사무실에서 여기서 업무를 보셨죠. 보시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제 변호사 업무를 정말 잘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하세요. 그 주석집은 뭐야? 원래 요거 내가 있을 때 그냥 있었던 거 아니야? 바꿨나? 제가 다 가져온 거. 당시 부평에 자리 잡은 유일한 노동인권 변호사였던 문병호 의원. 그는 권력자의 반대편에 서서 불이익을 당하는 노동자와 약자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웠다. 아 싶은데. 아유 골치 아파. 법책 보면 골치 아파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홀로 걸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정말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제가 그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저 변호사가 돼서 그런 어려운 분들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 길로 들어섰는데 뭐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잘 선택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찾은 문병호 의원의 집. 간단한 빵과 과일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빵이 맛있는데 이거 장모님 직접 만드신 건가요? 예. 직접 만드는 우리 밀로 만들었어. 예. 가을 되면은 내가 시골에다 부탁해가지고 갖고 와. 다른 지역에서 공직 생활을 하는 아내와는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는 문병호 의원. 10년째 장인 장모를 모시고 살고 있다. 착하고 진짜 잘해요. 우리한테도 너무 잘하고 아마 지역구도 살피는 거 내가 뭐 앉아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잘 모르긴 해도 발로 뛰는 걸 아주 열심히 뛰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 된 후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문병호 의원. 지역구와 국회에서의 활동 중 어느 하나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기에 매일 분주하게 움직인다. 이날은 문병호 의원이 속해 있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소관 기관으로 하고 있다. MBC가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 불참을 했죠. 그런데 그 이후로 언론 자유를 들었는데 이것이 옳다고 보시나요? 통상적으로 언론 자유를 하면은 언론 보도하기 전에 사전에 규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보도 이후에 사후의 감독에 대해서는 폭넓게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 합의로 출동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언론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문병호 의원. 그가 모든 의정 활동에 임하는 원칙은 다수의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병호 의원은 일부의 특혜가 아닌 다수에게 혜택을 주는 법안의 발의에 힘써왔다. 불합리하게 징수되고 있던 통행료를 폐지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 재개발 매몰 비용을 지원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민생 보호와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법안들을 발의했다. 힘 있는 사람이나 권력자들의 어떤 권한이나 특혜를 줄이는 방향으로 저는 항상 노력을 했습니다. 법을 만들 때. 또 다수 국민들, 또 이제 그 법의 통과로 인해서 이제 불이익을 입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 법안 심사가. 그래서 저는 이제 다수 국민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이 법안을 볼 것인가 가장 중요한 관점이고요. 그래서 다수 국민들이 참여하고 다수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9% 국민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는 문병호 의원. 그 노력을 인정받아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이 선정한 올해 우수의원, NGO 모니터단이 뽑은 국정감사 우수의원 등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부평구의 한 전통시장을 찾은 문병호 의원. 이곳은 조성된 지 30년이 넘은 곳이다. 안녕하세요. 예, 이거 인사드렸습니다. 시장. 예, 시장 이거 뭐 예산 때문에. 전통시장과 지하상가가 몰려있는 부평의 상권을 강화하는 것은 문병호 의원의 공약이기도 했다. 때문에 수시로 지역을 돌아다니며 살피고 있는 문 의원. 그다음에 폐가 있던 거. 여기도 폐가거든요. 현재 시장 안에 버려진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심 중이다. 여기 폐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폐가에다가 저희 깡시장의 그 행사나 이런 주관할 수 있는 놀이마당, 장소, 장마당 같은 마당을 물류창고하고 이거하고 결합해서 여기가 지금 폐가거든요. 전부 다.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서민의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이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다. 시장하고 되기 때문에 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고에서 예산 지원을 해가지고 여기를 사들여서 물류 보관 센터로 만들자 하는 것이 이제 우리 회장님의 의견이고 뭐 좋은 의견이니까 제가 이제 듣고 이제 그 국회에 가서 예산 확보를 하도록 노력해야죠. 전통시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 상인들의 생각이 중요하다. 아유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계시죠? 예, 회장님. 때문에 문 의원은 지속적으로 상인들을 만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다. 아이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부평 시장 발전을 위하여. 시장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상인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문병호 의원은 상인들의 의견을 듣고 잘못된 부분을 착안해 의정 활동에 임하고 있다. 네, 글쎄요. 현대화도 시장이 많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데 시장도 좀 정비를 하고 또 값도 싸고 품질 좋은 것을 많이 팔면 이제 많이 소비자들이 오게 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골목골목에 숨어있는 이웃의 어려운 삶을 미처 보지 못했다는 문병호 의원. 모든 국민이 먹고 살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 좀 더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진 사회 그리고 누구나 먹고 사는데 얽매이지 않는 사회 이런 사회가 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가 전체가 다 또 커져야 되고 부가 더 많이 창출이 돼야 되고 또 그 안에 시스템들이 양극화되지 않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고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복하게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의 정치적 꿈이죠. 예. 이게
소외당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발벗고 나서서 그들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 문병호. 그늘진 곳이 없는 살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문병호 의원의 희망찬 발걸음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요거하고 이게 지금 물류 창고가 되겠죠. 창고 이거 급할 때는 그러니까 일하고 할 때는 상동고등학교 여기는 똑같아요. 상동고 부천에 예예 아 그래서 이야기하기 고맙습니다. 부평구의 고위공무원 정년퇴임하셨고